26일 0시 기준 충남 지역 백신 접종 완료율이 72.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갑니다. 천안시가 논란이 됐던 조병옥 박사 동상을 결국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67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해당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년 담당관 신설과 불당동 분동 등을 담은 천안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에서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스토킹 행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26일 0시 기준 충남 지역 백신 접종 완료율이 72.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6일 0시 기준 10월 발생한 충남 지역 확진자는 1,080명. 지난달 확진자 2,170명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예방접종률 역시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81.9%를 기록했고 접종 완료자도 70%를 넘어섰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갑니다. 먼저 1단계로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 영화관 등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 이용 인원 규모가 제한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패스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지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7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 폭발 원인인 LPG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 등도 시설 관리가 부실로 판단돼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년 담당관 신설과 불당동 분동 등을 담은 천안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청년 담당관은 청년 정책과 청년 창업 일자리, 청년 복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불당동은 불당 1동과 2동으로 분동하며 불당 2동은 오는 11월 중에 임시청사를 열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1과 1동 10개 팀, 공무원 47명이 증원됩니다. 천안시가 논란이 됐던 조병옥 박사 동상을 결국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도 생략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입니다. 만세운동에 나선 군중을 표현한 조형물 가운데 유석 조병옥 박사를 형상화한 동상이 눈에 띕니다. 조병옥 박사를 특정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에는 드문 나비 넥타이와 양복 차림, 구두 등은 조 박사를 연상케 합니다.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조병옥 박사는 제주 4.3항쟁에서 양민학살을 주도했고 정작 아운의 만세운동 당시 국내에 있지 않아 동상 철거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논란이자 천안시는 지난 9월 15일 문제가 됐던 동상을 철거하고 특정 인물이 형상화하지 않은 동상으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철거와 교체 비용은 총 4,800만 원으로 기존 동상은 100여만 원을 받고 고물상에 넘겨 세외 수입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동상 교체 과정에서 정작 민원을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역사 교육 차원에서 철거한 동상을 공원에 함께 두고 동상 설치와 철거 과정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됐다는 것을 은폐하기에 바빠서 모르게 바꾸는 어떤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시민단체와 협의할 의무도 없다며 표지판 설치 계획 또한 없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헬스케어 스파산업 박람회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립니다. 박람회는 60여 개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이 사업 성과관과 헬스케어관, 재활치료관, 웰니스관, 뷰티 에스테틱관 등 100여 개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체험존과 라이브 커머스, 신기술 제품 발표회 등 여러 부대 행사도 마련되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홍보와 함께 헬스케어 스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헬스케어 스파 융합 기술과 산업 정보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집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식 누리집이나 박람회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송악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행정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복구 공사가 예정된 하천에 있는 반딧불이를 안전한 서식처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과 보전을 위해 송악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휴경지를 활용한 자연 생태 습지를 조성하고 매년 개체수와 서식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은행나무길 광장에서 은행나무길 문화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파페라와 퓨전 국악, 버블아트 등 모두 15개 장르의 공연팀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지친 아산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공연은 객석수 제한과 객석 간 거리 두기, QR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아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관람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시의 직접 지원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이윤주 의원이 실시한 지자체 편성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의 피해 지원 예산은 144억 8,300만 원으로 인구 1인당 39,511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1인당 피해 지원액인 17만 8,405원과 비교하면 세종시가 4배 이상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는 등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에서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스토킹 행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례입니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고 심야 시간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우수 사례에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뒀습니다.
최근 개관한 세종시립도서관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낸 점, 문화, 교육, 소통 중심의 개방형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27건의 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세종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강연이 오늘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낮 2시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세종시의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앞으로 변화될 세종의 미래에 대한 시민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강연은 행복도시 디자인 철학과 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연은 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종 2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각 일정별 주제와 강연자 확인을 비롯한 수강 신청은 세종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집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부동산을 찾게 되는데요. 요즘엔 편리한 어플들이 많이 있어 어플을 이용해 매물들을 찾아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허위 매물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허위 매물의 실태를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3대 생활 요소 의식주. 그 중에서도 집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사람들은 직장이나 통학 등 여러 이유로 독립을 하고 집을 구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허위 매물 때문에 헛걸음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집을 구하려면 우선 부동산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면 원하는 조건에 맞춰 방을 보여주는데요. 요즘에는 공인중개 어플을 이용해 편리하게 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방을 보아도 반드시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허위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허위 매물은 말 그대로 거짓된 물건, 거짓된 집을 말하는데요. 거래가 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집을 낮은 시가에 올려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입니다. 천안시 역시 허위 매물이 존재합니다. 2020년 부동산 중개앱에서 발표한 허위 매물 신고 처리 동향을 살펴보면 부산이 78.7%, 서울 강남 61.8%, 서울 관악구 59.4%, 천안 57.8%, 대전 55.9% 순으로 4위를 차지합니다. 허위 매물을 처벌한 법적 기준은 원래 없었지만 2020년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어 왔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매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현 과장한 광고,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는 식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광고, 모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뉘어 신고된 내용의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우선 동남구는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신고된 내용의 조사가 들어간 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민원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위반 사항이 확실하면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에 해당되면은 과태료 부과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거의 바로바로 즉시 조사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하지만 서북구는 조금 달랐는데요. 서북구의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내용을 분기별로 조사합니다. 지금
요 허위매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고 들어오는 건을 분기마다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들 들어오면은 허위 같은 경우는 저희 과태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한다 하면은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있어요. 각각의 처리 방식이 존재하고 허위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허위 매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어플에서 방을 보는데 금액대도 맞고 엄청 예쁘고 넓은 방이 있어서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은 안 보여주고 다른 방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은 왜 안 보여주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방이 뭐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세입자분이 나가신다 했는데 이제 또 세스코를 불러준다 해서 갑자기 방을 안 뺀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그 뒤로 어플을 보니까 또 그게 올라왔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내려가고,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어떤 단속을 더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매물을 등록할 때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 처벌 기준은 생겨났지만 허위 매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여전합니다.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기술을 엿보고 배울 수 있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실 속의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입니다. 온도와 습도, 일사량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생육 상태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바닥에 설치된 관로를 통해 5도에서 5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복합 양액 제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동의를 얻은 농가들의 정보도 관제실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농가의 생육 환경을 갖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IoT 환경 측정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 실시간으로 생육 데이터, 농가들이 생육 데이터를 수집해서 농가들한테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쪽에 있는 식물 공장에선 상추와 같은 엽채류를 재배합니다. 각종 센서가 설치돼 있어 말 그대로 농장보다는 공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교육장이 문을 열면서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해 세외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7월 정식 개관식을 연 아산 배방 스포츠센터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보수공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2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식 개관식을 연 아산 배방 스포츠센터. 불과 4개월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휴장 사유는 보수공사. 수영장 샤워실 타일의 기울기가 맞지 않아 물이 고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수영장 등 건물 전체적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아산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해왔지만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불가피하게 휴장을 결정했다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 배방 스포츠센터는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올해 2월 준공됐으며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 단련실, 25m 6레인 수영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기타 지역 청약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속 건의한 바 있는데요. 현재 폐지보다는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 상병원 의원은 지난주 마무리된 임시회에서 국토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듭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청약 과열 경쟁을 막고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세종시에 적용 중인 전국구 청약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50%를 차지하는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25%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 규칙상의 기타 지역 50% 비율을 25% 내외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무주택 세종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비슷한 주장은 이미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강준현 국회의원은 현재 50대 50인 당해와 기타 지역 청약 비중을 당해 70, 수도권 20, 기타 지역 10%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다 세분화된 대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지역 우선 50%, 그다음에 기타 지역 50%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죠. 당해 지역 70%, 그다음에 수도권 20%, 기타 지역 10%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이게 이제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는 거다. 이러한 비율 조정에 대해선 행복청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드러냈습니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세종시가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 비율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되는 대로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국토부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은 행복청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고시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게 이제 몇 %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종시의 건설 기본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 기타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이 폐지보단 비중 축소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쓰담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쓰담 운동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운동을 하며 쓰레기도 줍는 환경운동입니다.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1시간 또는 주민 참여 포인트 10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휴먼 ENT에서 지자체 영업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01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얼라이브 코퍼레이션에서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159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